네, 반갑습니다. 9월 5일 일요일입니다. 자, 휴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자, 휴일을 잘 보내셔야지 다음 한 주가 단단하게 또 긍정적으로 다가온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이번 휴일 잘 보내시기 위해서 아침 일찍 또 올려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삼성전자와 바이오니아 말씀드릴 거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한원 시스템, 인기 검색 종목은요 LG화학과 위메이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바로 넘어가서요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이고요. 지금 단기적 포지션은 뭐예요? 골든크로스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다라면 여기서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가 사실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외국인 매수도 들어와요. 저점 잡아냈어요. 단기적 골든크로스 나타났어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졌죠. RSI 지표도 아직은 남아있고요. 우상향 패턴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시장을 바닥으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긍정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일단은 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호재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삼성전자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8월 달에 쏟아졌었던 외국인 매도가 그만큼의 충분한 매수로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이 좀 더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74,000원, 73,000원 이런 구간대 저점 매수를 들어간 상황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수익이 조금 발생 중에 있는데 뭐 이것은 이제 저점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소량 매수를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매수로 접근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진단 드렸던 것 같아요. 괜찮다. 그죠? 그러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밀어주고 있다라면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삼성전자는 지금은 홀딩을 좀 해야 되겠죠. 나쁘지 않습니다. 홀딩 하셔도 되겠는데 다만 추세가 어떻게 돼요? 우하향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매도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도중에 계속 던지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물량을 뺏기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자발적으로 던지는 그런 포지션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물량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야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반대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와 줘야지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금은 바닥권에 대한 포인트인데 이미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기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수 포인트가 아니라 관망의 포인트예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으로만 유지하시는 포인트고요. 단기적 저항대가 지금 78,000원, 79,000원이지만 여기 넘어섰다고 되는 게 아니라 8만원대 넘어서 81,000원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뭔가 좀 달라진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추세가 계속 우하향으로 되고 있는데 그 라인을 넘어서는 자리가 8만원대. 즉 그러니까 추세를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려면 적어도 8만원에서 81,000원까지는 주가가 반등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8만원에서 81,000원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들 소량 매수 접근 진행하셔도 괜찮겠고요. 밑에 바닥에서부터 따라오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은 위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포지션에서는 지금 단기 상승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애매하다. 네, 과거에 사셨던 분들이든 뭐 들고 계시는 분들이든 신규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요. 8만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한번 볼게요. 바이오니아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이제 금요일날 주가가 이제 13% 떨어지면서 5일선을 깼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단기 급등주들은 5일선이 깨지면 매도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끝난 것인가 아닌가를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왜냐면은 5일선이 깨질 때는 대체적으로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서 매도를 좀 치긴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면 5일선을 깨는 듯 안 깨는 듯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럼 바이오니아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보시게 되면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회사가 하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이 기능성 화장품이 이제 유럽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탈모 증상 완화, 이 탈모가 굉장히 큰 문제인가요? 뭐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마스크이기 때문에 화장품이면 괜찮긴 한데 탈모는 글쎄 네
글쎄요. 아마도 이제 주식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탈모와 관련된 부분이 호재가 됐을까? 네,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내용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경고 딱지, 빨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경고 다음이 위험이에요. 그러면 단일가 거래라든지 뭔가 주춤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단기적 조정은 일단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위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라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선이 가까이에 있어요. 65,000원 정도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뭐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뭐 지지선에 붙이면 단기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매도하는 것보다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7만원 정도 일단 지지선 보시고요. 요 정도까지 보시거나 아니면은 21선까지 6만원대까지 살펴보시면 괜찮겠습니다.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 약 15% 정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정도까지 나 버티기 힘들어 이런 분들은 월요일날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절반 정도 팔아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다 파셔도 돼요. 네. 뭐 5일선 깨지고 또 깨지면 이제 단기적 조정이 나온다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파셔도 상관없고요. 21선 지지를 봐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5일선이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 절반 정도 파시거나 아니면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변동성 보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 확인하신 다음에 매도하시면 조금 더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 접근은 지금 들어가시면 굉장히 재미없거나 리스킹 해가지고 진짜 이 바이오니아의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막 쥐어뜯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는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보다는 관망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시 종목은 바이오 사이언스 봐야 되겠죠.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 종목은요, 지금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기대감. 뭐 지금 효능 평가 중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뉴딜 기술 편입한다 이런 얘기들. 자, 일단은 백신 임상 3상이 된다. 그래서 이게 안정성을 입증받았다. 상품화 된다. 이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확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외국인들 매수 쭉쭉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주가를 당분간은 더 끌어올리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따라 들어가신 거는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뉴스가 이제 공개적으로 딱 드러나가지고 시장에 빵 터지게 되면 그 자리가 이제 끝 지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부담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 따라 들어가시는 거, 뭐 단기적으로 난 수익을 내고 싶어요.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변동성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5일선, 21선 지금 좁게 붙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매수가 일단은 추가 상승 나오면 과매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거래량도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것 같고요. 추가 상승도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유리할 것 같고요.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결정하기 좀 어렵네요. 지금도 주의 딱지 붙어 있고 약간은 위험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뭐 가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지선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지금으로서는 홀딩 전략이 유리하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다 좀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네, 월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아침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그때 조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변화에 맞춰서 지지선이라든지 대응 전략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무료 방송이 좀 진행되니까 내일 아침 9시에 오셔서 무료 방송을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원 시스템 볼게요. 제가 잊어먹을지 모르니까 꼭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잘 잊어먹어요. 네. 자,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채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 해외에 매각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신용 전망이 계속 좋지는 않은 기업이고요. 자동차 공조 시스템 이쪽인데, 자동차 부품이라는 것도 약간은 지금 좀 애매하죠. 왜냐면 막 떠오르는 업종이 지금 아닌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 회사채 수요가 좀 흥행을 할 것이다. 회사채가 흥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은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단 말이죠.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거의 3배 정도 규모에 달하는 그런 주문을 끌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회사채를 갖다 뭘 할 것이냐? 물품 대금 결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채무 상환 자금으로 활용한다. 즉 뭐냐면 빚으로 빚을 갚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빚으로 빚을 갚겠다는 이야기인데 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신이 있으면 빚으로 빚을 갚는 거지 뭐. 그죠? 그다음에 뭐 금리가 뭐 비슷하다라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재무 상황이 크게 좋아졌다거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래서 채권 발행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만기에서 이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채권 발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회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서 긍정적이지 않겠냐 생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약 3천억 개 가까운 회사채 발행 당장은 시장에 영향이 없어요. 네, 당장은 시장에 영향이 없긴 한데, 글쎄요, 뭐, 이렇게 재무구조가 그렇게까지, 뭐, 나쁜 것도 아닙니다만, 그렇게 훌륭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보다도 지금은 자동차 업황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세를 일단은 돌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요. 뭐 뉴스 자잘한 것들에 반응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추세가 지금 하향 곡선인데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중요한 기로에 있겠죠. 자 17,500원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그래도 뭔가 명암을 내밀 것 같습니다. 그냥 홀딩은 하시되 신규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17,500원 이상부터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선을 그어보시면 추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넘어서는 거, 그 추세를 전환시키는 거, 그 자리가 중요한 맥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LG화학 볼게요. LG화학이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분위기도 안 좋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주가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LG화학이 떨어진 이유는 아시죠? 그 GM사에서의 그 리콜 이야기. 리콜이 나오다 보면 이제 추가적인 어떤 충당금 반영,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됐었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내년도에 상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자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일단은 얘는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관계없는 얘기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자회사의 어떤 상장이 뒤로 미뤄진다. 이것은 기대감을 모았던 부분에서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긴 한데 주가가 일단 악재예요. 악재 상황이고 너무 밀렸다는 이야기죠. 다만 지금 RSI 지표가 과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빨간색 양봉 붙어서 단기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세를 완벽하게 이끌어내기 좀 어렵겠죠. 보통 추세가 하락 이후에 급락, 그 다음에 악재가 계속 유지된다거나 수급이 나빠지는, 지금처럼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기술적 반등이 약해요. 그래서 이 종목의 기술적 반등은요, 강하게 뿜어가지고 8만원, 80만원대 이상으로 확 올라줘야지만이 그래도 뭔가 기대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찔끔찔끔 올라서 75만원대 또 조정받거나 횡보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주가가 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매도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제 매도 의견 좀 지겹죠? 이거 95만원대부터 매도 의견 드렸던 건데 아직도 안 파셨더라면은 뭐 더 이상 해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갖고 계시는 분들 반등 시점 이용해서 또 비중 축소하거나 매도 의견 말씀드리고요. 신규 접근도 좋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만원까지는 올라서야지 뭔가 기대할 수 있겠고요. 궁극적으로는 90만원 뭐 이런 부분 다 회복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매수라든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위메이드 볼까요? 위메이드는 무지막지하네요. 22%라뇨.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무상증자 이야기도 있는 데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런 게임사. 야, 이게 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까지도 지금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야, 이거는 네, 뭐 대단합니다. 어쨌든 저도 200%가 넘는 수익을 덕분에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올라가니까 좋긴 좋아요. 그리고 뭐 이제는 200% 정도 올라왔으면은 나중에 무상증자 하더라도 이제 그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무상증자 하면은, 이제, 기준일 지나면, 한 50% 까인다 하더라도, 뭐, 수익률에서 전혀 손해볼 만한 부분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뭐, 2배 이상, 200%가 아니지, 지금. 맞나요? 100%, 200%. 그죠? 100%, 200%. 이 종목이 매수 가격이 얼마죠? 이게 4만원대니까, 지금 13만원이면은,
2배요? 3배요? 아무튼 간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3배인가 보다. 아무튼 뭐 그렇게 올라갔는데, 뭐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근데 저는 절반을 일단 매도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절반을 매도를 했어요. 절반은 그냥 가지고 있고요. 왜 절반을 매도했느냐?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죠. 또 무상증자에 대한 효과 또는 이제 뭐 이런 호재성 재료를 통해서 주가 막 올라가게 되면 과매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매수에 들어가게 되면 상승은 계속할 수 있겠지만 이 포지셔닝이 위에서 변동성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물량이 많으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덜어내고 일단은 100% 이상 넘어갔으니까 원금의 2배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원금만 좀 빼놓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그냥 가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죠. 내가 100만원어치 샀어. 근데 200만원 됐잖아요. 100만원 빼더라도 다시 100만원 남아있죠. 그거 가지고 또 가는 거야. 네. 그러면 주가 상승이 더 높아졌겠죠. 이 상황에서 계속 상승을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변동을 보이더라도 괜찮겠죠. 지금은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단기 상승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뭐 절반 매도 나는 안 할래. 괜찮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난 다 팔을래. 다 파셔도 됩니다. 뭐 수익이 많이 났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단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이 종가 기준이 깨지게 되거나 거래량이 팡 터진다거나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거나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나올 때는 뭐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들어가는 건 늦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매수 의견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이네요. 삼성전자, 바이오니아, SK바이오사이언스, 한원시스템, LG화학, 위메이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종목 진단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들 이끌어내시기 바라고요. 자, 남은 휴일 푹 쉬시고 월요일날 9시에 무료방송 한다고 그랬죠? 9시 무료방송에 또 오셔서 저하고 같이 힘차게 월요일 아침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